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잘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송 도중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참여 이벤트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 혹은 노란톡 메신저와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 상품 관했던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요. TV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 투자와 파생 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전철 본부장님 모시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시장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크게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번 주에 FOMC 회의 때 이게 불확실성 제거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반응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불확실성 제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이 추가됐고 또 미국 셧다운 문제, 연방정부 예산안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뒤에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계속 시장이 밀렸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늘 TV 방송 녹화하고 있는 9월 22일 오늘 또 시장이 결국은 또 밀리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중에 물론 낙폭은 좀 축소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9월 달은 이렇게 좀 시장이 조정으로 좀 우리가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10월 달 장에서 좀 반등을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달 약간 준비하는 그리고 연휴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는지 그 연휴 전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됐고 어떤 섹터를 버려야 될지 우리가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지수가 많이 밀린 만큼 엔터주 관련 소식 또한 새로 나왔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멤버 로제를 제외하고 모두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YG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엔터주들 역시 우르르 급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사실 엔터주 괜찮게 봤는데 힘을 이렇게 못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엔터주는 사실 많이 올랐죠.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제일 악재는 뭐냐? 많이 오르면 악재예요. 많이 오르면 악재인데 일단 가장 척도가 되고 수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인데 하이브가 이제 지키다가 계속 흘러내리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죠. 계속 주가는 흘러내렸고 어느 정도 레벨은 계속 지켜주나 했더니 다시 또 흘러내린 모습인데 지금 사실 하이브하고 JYP 같은 경우는 미국 걸그룹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YG 같은 경우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신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로 많이 조정을 받으면 YG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일단 블랙핑크 재계약이 거의 다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불확실성을 한번 제거하고 접근해보자. 약간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YG가 이제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말고요. 조금 더 이제 좀 하락해서 돌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재접근하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나오기 전에 베이비몬스터를 잘 대비시켰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뭐 이게 YG 엔터테인먼트는 자꾸 이게 보석함인지 맨날 쟁여놓고만 있어요. 계속 쟁여놓고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순환 자체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리사 씨하고 이제 지수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계약이 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 두 분 다 약간 좀 이 수요가 좀 있어요. 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워낙 인기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YG와 재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적게 받을 거면 차라리 딴 데서 하고 블랙핑크 활동을 같이 하는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뚫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계약이 약간 변형 계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SM에서 휴주 멤버들을 계약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다 내용이 확정이 돼서 주가가 움직임이 확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우리가 좀 재접근하는 전략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재계약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계약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YG엔터가 사실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되지 않으면 사실 요것 자체가 계약을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 부분은 한번 흘러내고 그 다음에 매수 타임을 잡는 게 베이몬스터를 기대하면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그게 낫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락 이틀째인데 저는 요거보다 조금 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YG엔터보다는 하이브나 JYP, SM 위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뭐냐면 연말에 콘서트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제일 수익성을 제일 많이 올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엔터주드 같은 경우 연말에 콘서트들. 아, 연말 콘서트. 예, 연말 콘서트가 맞나요? 연말에 다 해요. 무조건. 연말에 대목이라서 연말에 무조건 대목이라서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수익성을 조금 보는 형태가 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수익성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은 누가 봐도 하이브죠. 누가 봐도 지금 라인업은 제일 좋으니까 하이브가. 그리고 하이브는 재계약 이슈가 아주 멀리 있어요. 예, 다들 BTS 아주 멀리 재계약한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BTS 재계약이면 뭐 어차피 다 될 거고요. BTS 재계약은 어차피 BTS가 만약에 BTS가 성장하는 그 시나리오나 내용을 보면은 BTS가 재계약 안 한다? 그럼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안 하기 쉽지 않고 분명히 재계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그룹들은 전부 다 재계약이 좀 멀리 남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충분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브하고 JYP는 미국 걸그룹 데뷔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걸그룹 지금 세팅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걸그룹이 데뷔가 된다면 이제 시장 타겟이 아시아권이 아닌 이제 영미권으로 타겟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번째 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좀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잠재돼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랑 JYP가 주가가 그때만 버텼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이쪽의 수급보다는 다른 쪽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수급이 빠지고 딴 데로 옮겨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하고 JYP가 탑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 중에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저는 JYP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JYP 같은 경우 한번 실적이 깨졌기 때문에 이 실적 깨진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는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한번 깨졌던 JYP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이브를 좀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티스트 다 지켜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이브가 재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라인업 하이브가 지금 다 웬만한 엔터사들을 싹 다 인수하면서 거의 라인업을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것들이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많이 늘려놨더니 지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약간 조직이 약간 좀 상당히 비대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요걸 좀 효율화 작업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질 거다. 그리고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유버스 플랫폼, 이 플랫폼의 가치를 연말 되면 알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연말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 하이브 플랫폼의 가치가 유버스 플랫폼의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왜냐하면 굿즈나 이런 거 파는 게 장난 아닐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번 보여줬습니다. 굿즈 판매하는 하이브 위버스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은 충분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접근해 볼 만한 지금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보다는 하이브 또 JYP 엔터주를 주목해라 이렇게 멘트 주셨는데요. 실시간 대응하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계속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실시간 대응, 매수매도 타점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 문자로요.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 방 안에서 올라온 질문 그리고 한 주간 동향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 아니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는 막 종목들이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뭐 쉽진 않았습니다. 네, 쉽지 지수가 안 않았는데 좋아서. 일단은 우리가 타겟수 잡은 게 뭐냐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봤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 뭐냐면 유진테크였는데 전공정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유진테크를 가지고 나왔고요. 유진테크가 그래도 오늘 그래도 조금 반등을 쳐줬어요. 그래서 좀 하락은 하락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고 하락은 나왔습니다만은 낙폭은 그래 크진 않았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해서 상승으로 돌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타겟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AI 관련주의 엠노인데 엠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1차 수출을 하고 쭉 다시 제자리에 왔거든요. 제자리에 왔는데 오늘 다시 돌려서 다시 돌린 타이밍입니다. 다시 돌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종목 엠노 AI 관련주로서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요 종목과 삼성 SDS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요 엠노 같은 경우가 다시 우리 재접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제가 요걸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노란통 메시지 오프제트방에서. 그래서 엠노가 재접근 타이밍에 7만 원대인데 7만 원에서 지금 살짝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 다시 지금 7만 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 7만 원대까지 회복할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엠노는 약간 길게 보고 있어요. 약간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단기간에 뭔가 정리를 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요거 가지고 이제 AI 관련주로 쭉 한번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실적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주 좀 상당히 염두하면서 계속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HLB가 있었습니다. 오늘 항암제 자꾸 이제 항암제 관련 이슈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중입자 치료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 관련해서 저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는 아니지만 요게 이제 HLB가 지금 시판허가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미 FDA 지금 시판허가 대기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요 HLB를 현재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슈들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몇 개 나왔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같은 경우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근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노란톡방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가 상당히 많아요. HL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옛날 셀트리온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잠깐 보시면 셀트리온 월봉으로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이 올라온 동안에. 공매도에 엄청나게 시달렸는데 셀트리온이 그러면서 이 공매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결국 이렇게 주가는 흐름이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HLB도 좀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리보세나립이라는 이 약이 항암제가 실패할 거다. 미 FDA 시판허가를 시판허가에서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이쪽 기대하고 있는 쪽은 상당히 또 매수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주가 관리 차원에서 HLB 같은 경우는 이걸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HLB 시가총액이 보시면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수급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공매도가 좀 덜해지고 그러면서 주가는
제자리에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지금 오늘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아서 결국 이것들이 밀렸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이외에 이제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면 요 이슈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HLB 갖고 힘드시더라도 근데 지금 매수가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매수가 별 차이는 없어서 거의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심지어 이거를 추가 매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 늘릴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뭐 저희가 미 FDA 시판화가 무조건 난다 이렇게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판화가 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항서제약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지금 이 시판화가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시판화가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도 좀 늘려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번 주 이슈가 초반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5G하고 6G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저기도 유성통신하는 회사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하면서 SK텔레콤하고 제휴했다. 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한 5G 통신 관련주들, 그다음에 6G 위성통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인터넷 테크가 많이 오르는 모양을 보이다가 이번 주에 지수 하락 그대로 맞아가지고 지금 밀렸는데 전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지난번 월요일 날 제가 요거를 팍스뉴 TV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원탑 종목으로. 근데 공략 안 했습니다 아직. 여러분 공략 하실 줄 알았죠? 네. 공략 안 했어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게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공략했으면 지금 손실이잖아요. 왜 그러냐? 더 바닥이 있다. 당연히 네. 좀 더 밀릴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안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TV 방송에 나온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공략을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일단 FOMC 회의 보고 간다. FOMC 회의 보고 신규 매수하자. 라는 얘기로 여러분한테 전략을 드렸고 요게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내려와서 다시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아테크는 사실 여러분 스타링크에 납품하지 않아요. 스타링크와 관련돼 있지 않아요. 이게 원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저게도 유성통신하는 회사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있는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앱인데 영국의 원앱하고 스타링크하고 경쟁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조금 더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스타링크가 최근에 좀 저게도 유성통신하면서 약간 갑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링크에 있는 회사들이 원앱으로 좀 많이 옮겨가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하자면 인텔리안테크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 타이밍은 역시 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보긴 할 텐데 지금 거의 매수 타이밍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21선 잠깐 깼기 때문에 조정은 조정 받을 대로 잘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공략 타이밍을 다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노, HLB, 인텔리안테크 이 세 종목 주셨는데 특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신규 매수 가능하다,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샵 3989 문자로요.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요. 전쟁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출입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곧 회담을 열고 농산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틀 연속 드론과 미사일을 크림반도를 공격해서 러시아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방향이. 이 지도를 이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도를 맨날 이거 봤으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냐면 이거 지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도 안 바꾸고 맨날 그런다. 근데 하나도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도 진짜 변화가 없어서 이대로 냅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크림반도가 요 밑에 있거든요. 이 크림반도 쪽으로 지금 공격 형태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다가 지금 여기서 안 되니까 이제 크림반도로 돌고 있거든요.
돌려서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거의 이제 막 끝나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번 대공세에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일부 조금 소득이 있는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뭐냐? 그럼 러시아가 이제 반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크림반도 쪽으로 공격 방향을 우크라이나 돌려서 러시아의 주력을 그쪽으로 좀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에 대한 설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반격 루트가 변화되고 있다. 지금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 지난주에 제가 항구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드론 날렸다는 얘기도 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러시아가 북한하고 만났는데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났는데 여기서 포탄 탄약 지원을 북한이 했겠죠. 예,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는 북한이 빨리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포탄 탄약을 당연히 지원했겠죠. 예, 그 전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도 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북한은 그럼 뭘 받았을까? 과연 북한이 자기네 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뭐 쌀과 식량을 받았을까요? 그럴 리 만무하다.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마 이전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전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쏘면은 딱 하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핵미사일의 기술이 완전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마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엄청나게 지원해주면서 당장 급한 게 누구죠? 러시아가 급해요. 지금 러시아가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필요 없어요. 바로 앞이니까 그냥 대충 한 사정거리에 500km, 600km짜리 그냥 미사일 아무거나 쏘면 되거든요. 그건 탄도미사일로 갈 필요도 없는데 이제 북한이 만약 미국을 겨냥한다면 결국 탄도미사일을 날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타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게 원래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곡물 쪽에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폴란드 쪽으로 지금 무관세로 현재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폴란드 농업 기반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이 너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폴란드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제 감정이 좀 상한 상태예요. 감정이 상한 상태니까 폴란드가 그래 그럼 무기도 나 안 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현재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가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싸, 니들끼리 잘 싸워라 막 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이 결국 이제 다시 러시아한테 우호적으로 현재 변하고 있다. 왜냐면 러시아가 돈이 많아지고 있죠. 러시아가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유가 오일을. 그럼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돈도 생겼겠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현재 재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마지막 한타 싸움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가가 높을 때 요걸 돈을 많이 벌어놓은 돈으로 암시장을 통해서 막 무기 반도체 같은 걸 막 사야 돼요. 지금 러시아는 반도체가 없거든요. 미국이 안 팔고 우리나라도 안 팔고 러시아한테 다 안 팔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 반도체 없이 그럼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미사일 쏘려고 그래도 반도체가 있어서 쏘죠. 근데 지금 미사일을 그럼 어떻게 쏘나요? 기존에 있던 거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새로운 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 그 가전제품에서 반도체 떼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크라이나 미사일 떨어진 거 보면은 그 안에 열어보면 반도체가 다 냉장고 들어간 반도체 그런 것들이 현재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인지 딱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모아서 좀 한타 싸움을 하려고
지금 생산량을 물량을 늘려서 지금 한 번에 반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이 가려면 러시아의 이 마지막 한 번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막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및 에너지입니다. 이 관련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볼게요. 90달러 못 찍혔어요. 못 찍히고 90달러에서 밀려서 89점 몇 달러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얘기한 거는 100달러 전망, 저도 100달러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박스권 상단이 100달러라는 거지 100달러에 안착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100달러 전망하다 결국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 에너지 관련주들 그 움직일까요? 아직 남았죠. 그래서 유가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직 남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S-오일인데 S-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봐라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S-오일 좀 밀렸는데 S-오일이 오늘 밑꼬리 달고 돌렸거든요. 돌렸고 충분히 S-오일이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배당 줍니다. 무려 7%의 배당을 줍니다. 여러분 7%면요. 저희 은행에 넣은 것보다 더 많이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희 주식에 넣는 게 맞지 않냐? 그렇죠. 예, 주식에 S-오일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배당을 한 7% 줄 거니까 7%가 뭐예요? 이거 3, 4분기 실적 괜찮으면요 10%도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은 10%까지도 줄 수 있으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렸을 때 한번 지켜보는 전략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보시면은 곡물 관련주, 요소수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요소수를 수출 안 할 거면 안 하지 좀 이렇게 뭔가 결정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까 말까 제스처만치 하다 관련주들 한두 번씩 움직이기만 하고 그냥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주들은 일단 보지 않는 전략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덱송, 항공우주, 하나오션, 현대로템까지 자, 이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인데 방산주 뭐 신규 수주 소식도 별로 없고 뭐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주가 잘 버틴 게 방산주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항공우주 좀 한번 볼게요. 네. 항공우주. 자, 항공우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진 않았고 지금 밀리진 않았다는 거죠, 잘. 잘 밀리지 않았고 지금 방어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주가 방어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밀린 상태인데 저는 이 밀린 상태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 여기 가장 매물이 많은 매물대에 지금 하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 중에 저는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일단 하나오션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도 지금 추세를 완전히 지금 깨느냐 이탈하느냐 마느냐 지금 요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하나오션이 이제 조선 관련주인데 조선주인데 이게 왜 방산주냐? 조선주 군함 만드는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 방산 관계자분들 만났어요. 누굴 만나요? 미 해군에서 만났는데 미 해군에서 우리나라 조선 관계자들 만났어요. 조선 관계자 만나서 뭘 했느냐? 미국이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군함 건조 숫자가 한정돼 있어요. 왜냐? 미국은 조선 산업이 그렇게 계속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 산업이 군함 만드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군이 그 군함 만드는 거 빼고 없으니까 그 군함의 인력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미국이 1년에 군함을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10대 안팎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한 해에 약 30척 넘게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은 조선업이 발달했죠. 왜냐? 중국은 저가 수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조선업 1, 2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 물론 지금 질로 따지면은 미국의 군함들이 훨씬 더 좋고 중국의 군함들이 뭐 몇십 척이랑 상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량이 너무 많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대비해서 중국이 왜 요즘에 군함을 그냥 한 해에 30척 넘게 왜 찍어내고 있을까? 계속 지금. 중국이 지금 군함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국만 얘기하는
5세대 전투기. 중국은 자기들만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걸 지금 300대, 400대씩 만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수량으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27년에 뭔가 일을 낼 것처럼 그걸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점이 27년이에요. 딱 지금 현재 정점이. 그럼 이제 그때 미국은 그럼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27년에 뭔가 지금 해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당장 군함이나 이런 걸 막 생산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거죠. 왜냐? 조선 산업이 유지가 되고 그 조선 산업이 유지된 상태에서 숙련된 숙련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없거든요. 미국 조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과 조선 1, 2일 다투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 해군이 우리나라 조선 관계자들 왜 만날까요? 그냥 심심해서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밥이나 함께 하시죠. 뭐 이랬을까요? 네, 뭔가 있으니까 만났겠죠 이미. 만난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 그게 바로 히든정복이다. 이게 좀 이름이 좀 깁니다 이거. 땡땡땡땡땡땡땡. 예, 하여튼간에 요건데 사실 어디를 먼저 만났냐? 하나오션보단 여기를 먼저 만났어요. 미 해군이 여기를 먼저 만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거의 이쪽이랑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당장 이게 호재가 뉴스가 나옵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근데 요거 알 사람 알고 있거든요 다. 그럼 주가는 움직이는 게 맞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방산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 지난주에 진짜 유일하게 이 종목들이 먹여 살렸어요. 이 종목들이 유일하게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TV 방송 나와가지고 제가 HD 현대인프라코어 이거 진짜 죽어라 얘기했는데 자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괜찮고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HD 현대엘렉트릭 그다음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들은 계속 보면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그냥 일단 홀딩할게요.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답은 안 나와서 일단 홀딩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괜찮아야 돼요. 이거 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을 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점점 입지가 위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유가가 오르면 원래 신재생 풍력 태양광이 각광을 받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슈 흐름은 안 오고 있는데 이건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는데요. 유가 에너지 그리고 요소수 관련주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평 주셨고요. 방산주 관련해서 히든 종목 하나 주셨습니다. 저희 히든 종목 보시기 위한 참여 방법 총 2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링크 하나 드릴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다 진입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메신저 오프팅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로 주잘백 3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똑같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히든 정보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 자동차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죠. 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또 스텔란티스, 일명 빅3 기업들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주와 부품업체의 반사 수익이 있다고 증권가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외국인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좀 지수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떻게 볼지 한번 흐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급락했던 2차 전지 어떻게 봐주시면 좋을지 함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약간 이상하네요. 여튼간에 뭐 자동차 부품하고 뭐 하여튼 이 자동차 차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냐 뭐 이런 건데 네. 일단 저는 전미 자동차 협회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수혜가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업을 하면 이제 걔네가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돼. 걔네가 생산이 안 돼서 우리가 판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없어야죠. 테슬라가 수혜를 보지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자동차 업계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업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자동차 별로 안 좋았어요. 2차전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2차전지가.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갑자기 뭐 이번 주에 살짝 올라온 거 빼고는 계속 밀렸고, 특히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한 40% 조정받았는데, 그럼 이제 왜 지금까지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들이 왜 안 좋았냐를 좀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했을 때 그러면 어떤 수혜가 있을 건지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 EU하고 영국이 8월 자동차 판매량 발표했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의 마켓쉐어가 떨어졌어요. 오르지 못했어요. 이거 올랐어야 되는 건데 못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이게 한 3%는 증가했는데 전체 마켓쉐어는 4.4%로 5.1%였다가 지금 4.4%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기아는 오히려 점유율이 올랐어요. 근데 현대차가 많이 빠진 거죠, 점유율이. 자, 그리고 테슬라, 볼보, 닛산, 폭스바겐은 오히려 유럽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정말 안 좋았는데 폭스바겐 분노에 할인을 했어요. 할인을 뭐 거의 분노 할인 이거 엄청나게 했거든요. 할인 역시 할인이 최고라고. 장 뭐라고 할 뻔했어요. 하여튼간에 할인이 최고라고. 할인하니까 갑자기 이게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는 근데 테슬라 판매량 증가가 더 엄청납니다.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 증가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테슬라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자, 전기차 부분 유럽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독일만 지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이 9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해요. 근데 이게 8월 데이터잖아요. 근데 독일이 전기차가 견조했다. 근데 9월에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된다. 뭐죠 이거? 악재인가요? 아니죠. 견조했다만? 아니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월 달에 보조금을 빼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살까요? 8월 달까지 8월 달에, 네. 사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이 견조했는데 그 견조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9월에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8월에 살 사람들이 그냥 8월에 마지막이다 그러고 다 산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 자, 피크아웃 우려를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차는 일단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현대차 인담협은 타결했어요. 현대차 인담협 타결했으니까 이 현대차가 임금단체 협상이 타결되니까 그때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타결되면 다 타결되지 왜 기아는 아직 타결이 안 됐냐 이거지. 지금. 기아는 아직 타결이 안 됐어요. 기아 노조분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 우리가 더 현대차보다 낫다. 우리 유럽 판매량 봐라. 우리가 현대차보다 더 높은데 그럼 우리가 현대차 노조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현대차 기아가 둘 다 임담협이 다 타결된 상태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면은 그나마 좀 호재가 좀 좋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게 기아는 아직 타결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15일에 GM 포드 스텔란티스 3사 공장에서 동시 파업했습니다. 자, GM 포드 미국 회사, 스텔란티스는 무슨 어디 회사죠? 유럽 회사예요.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뿐이에요. 예,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뿐이고 이 두 회사는 미국 회사입니다. 자, 동시 파업인데 파업 규모가 점점 이게 확대가 되면 테슬라하고 아시아 메이커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현대차, 기아는 공장이 없죠. 미국에. 미국에 이제 전기차 공장이 없죠. 다 공장이 현대차, 기아 공장이 차는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전기차 공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어차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차를 막 판매를 지금 그러면 우리 전기차 판매할 수 있겠네.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안 만드니까 근데 문제가 뭐다? 보조금이 없다. 보조금이 없는데 뭘 파냐고요, 여러분. 그냥 내연기관 차 정도만 수혜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올라오다가 현대차가 잘 올라오고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좀 올라오다가 인터넷 타결됐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한번 두드러 맞았는데 이게 왜 맞았냐면 영국이 2030년에 전기차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2030년 이후는 무조건 전기차가 만든다. 근데 이걸 2035년으로 변경했어요. 원래는 2035년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2030년에 할 수 있어 우리. 땡겼는데 우리 아닌가 본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다시 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35년으로 바꾼 거예요. 다시 바꾼 건데 이게 이제 악재죠.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다음 프랑스 IRA 법안 준비가 있는데 프랑스가 이제 또 자기들이 또 환경을 또 중요시하고 뭐 선도 국가라고 또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 오는 차는 그러니까 차가 멀리서 오잖아요. 차가 멀리서 오면 우리는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는 바로 우리나라 근처에서 나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 나오든지. 그러니까 차 만들 때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프랑스도 약간 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에다가 그 자동차 공장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랑스가 그 되게 강성 노조예요. 강성 노조에 프랑스 조금만 뭐라 하면 다 야 나가서 시위해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못 지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멀리 있는 나라들은 차 수출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 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라라고 가는 게 요거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왜 안 하죠, 근데 이거 다 하는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튼간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기차는 악재다.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원안대로 유지되면서 한국 자동차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이게 프랑스 IRA는. 자, 2차 전지 결국 시적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유럽이 완전히 국내 2차 전지를 제하기 힘들어요. 왜냐? 유럽이 우리나라 2차 전지를 완전히 다 빼버리면 과연 유럽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대 중에 4대는 못 만들어요. 생산량이 60%로 줍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배터리를 못 쓰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요거는 약간 유럽이 무리수 둔 거예요. 무리수 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3원계 배터리고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비싸요. 근데 이게 점점 안 비싸지고 있어요. 왜 점점 안 비싸지고 있다? 배터리 수명이 끝나면 이거를 다시 뜯으면 니켈, 망간, 코발트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만들수록 배터리 재활용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이 광사에서 열심히 캐지 않아도 배터리만 뜯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점점 싸지는 거죠. 반면에 중국이 현재 밀고 있는 LF 배터리는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요거조차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악재이긴 합니다.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안 좋다. 하지만 우리는
기아 노조분들의 그리고 기아 사측의 엄청난 그 단합과 단결을 믿습니다. 전 임당을 해결될 거로 보고 있고요. 기아 해결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갑니다. 왜냐? 지금 현대차만 해결됐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야. 아직 절반은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 주가가 못 가는 건데, 그러면 기아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 괜찮은데, 그 괜찮은 자동차 부품주는 바로 뭐다? 요거다. 요건데 요거는 네 글자는 아닙니다, 사실. 히든 종목 페이크. 제가 일단 페이크 해봤는데 그냥 여러분 고백할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로는 요거는 5글자 맞아요. 요건 맞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주는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가 10월 초쯤 빠르게 10월 초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실적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요건 다음 달 한 후반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반드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일단 악재라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2차 전지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언제 매수할지 모릅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히든 종목 2개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종목명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989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앞에 나왔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히든 종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머지 않았는데요. 정말 긴 추석 연휴 앞두고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어떤 섹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 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한데, 전 주로 이렇게 애매할 때 승부를 거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승부를 뭘 보고 있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고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지금 청약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하잖아요. 한 주 받으면 많이 받아요. 진짜 한 주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저는 두산 로보틱스로 굳이 청약으로 열심히 하려고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한 주 받으면 많이 받을 거니까 나머지는 뭘로 하냐. 어차피 보호회수 물량, 의무보호 확약 물량이 1년 내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굳이 뭐 상장, 굳이 이걸 추석 전에 이걸 담아놓고 가야 되겠다, 김장 담그듯이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좀 안 된다. 자, 여러분 수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실적 발표하면요, 목요일 날이 연휴예요. 추석 연휴.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반도체를 들어가면 늦는 상황이죠. 배팅이 필요합니다. 배팅이 필요한데 저 마이크론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건데 안 좋은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SK하이닉스 실적을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삼성전자 실적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번에 TSMC도 안 좋으니까 결국 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반등하려면 DDR5가 필요한데, 중국이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이 2027년까지 버텨야 돼요. 중국이 여기서 경기 부양책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망합니다. 제가 망한다고 단정하기 좀 그렇지만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든 경기 부양책을 해서 이걸 버텨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 뭐다? 반도체가 먼저 가요. 중국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TSMC 납품 연기 요청 악재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나가는 악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악재예요? 이거 대만 악재예요. TSMC 악재입니다. 3나노, 근데 심지어 TSMC 3나노 공정 성능이 기대 이하입니다. 수율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하웨이가 애플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했대요. 설계하면 뭐예요?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있겠죠? 자, 그다음 아이폰 15 프로맥스 폴드도 좀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부품주도 괜찮을 거다.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크게 모르지 못한 전공정 관련주들 반드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도체를 배팅을 해보자는 것보다는 DDR5가 올라오고 있는 거를 그 DDR5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마이크론 실적 안 보더라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 추석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또 히든 종목까지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히든 종목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히든 종목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가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